웅진이 계속적으로 좀 재무구조 때문에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 또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회생채권 출자 전환을 위한 유상증자를 발행하겠다. 김정수 전문가님, 이 회생채권 출자 전환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좀 어려운데요. 네. 이게 약간 법적인 부분이라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웅진그룹이 그동안 이제 윤석열 회장이 이전에 태양광 쪽 무리하게 사업 진출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손실을 기록을 해가지고 눈물을 머금으면서 웅진 코웨이 그룹을 이제 사모펀드한테 이제 매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련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웅진 코웨이를 다시 이제 사오는데 이 사오는 과정 속에서 자금 조달 방법이 약간 무리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웅진 이 계열사들이 무리하게 자금 조달을 하다 보니까 신용등급도 좀 떨어지고 거기서 회사채 발행한 것도 잘 안 팔리고 그리고 감사이익은 거절도 되다 보니까 웅진 코웨이 가지고서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것이 이제 너무 큰 독이 돼버린 거죠. 이거 수습이 안 되니까 내가 뭐 돈을 떼어먹겠다 이건 아니고 다시 그룹을 좀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웅진 코웨이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좀 무리했던 것 같고 의지가 너무 앞섰던 것 같고 그렇다고 웅진 그룹 자체가 망하게 냅둘 수는 없으니 내 선택을 번복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뭐 채권에 대해서 이 변제를 하는 것 가운데서 법원한테 좀 약간 요청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뭐 이 그 매각을 좀 진행을 하면서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에 대한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그건 어쩔 수 없이 갚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좀 법원에 좀 도움을 얻어서 약간 변제 기일을 좀 미룬다거나 채권단하고 좀 합의를 해서 이 갚아야 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 1,000억이면 한 500억 정도로 보통 50%. 요 정도 수준으로 좀 한번 해보자. 그러한 구간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 채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회생 계획안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또 단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출자 전환을 위해서 그리고 유상증자를 발표를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 뉴스가 오늘 이렇게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뉴스인 건지 이재표 전문가님도 해석해 주세요. 자, 보통 보면 이게 회생 채권이라는 건 개인도 돈이 없으면 빚 못 갚으면 법원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개인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법원에서 그래 그러면 너 뭐 최저생계비 그거 빼고 나머지 갚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죠. 이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기업을 하다가 돈을 못 갚을 상황이 되게 되면 법원에다가 우리 좀 살아나야 되겠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도 마찬가지 채무를 조금 조정을 해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갚긴 갚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요게 보통 보면 단기간에는 조금 좀 이 단기적으로는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좀 자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주가 자체가 지금 1,475원이잖아요. 그런데 출자 전환하는 가격이 500원이란 말이에요. 액면가 500원이니까 지금 가격하고 괴리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부담을 갖는데 요게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갚아야 될 빚이 남아 있는 거를 자본으로 전입을 하는 거니까 부채 자본 전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요. 예전에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2000년대 초에 어려웠을 때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SK 하이닉스를요.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10억 달러를 우리한테 주면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나왔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지만 도저히 수용이 안 된 조건이라서 이걸 채권단에서 떠맡았었거든요. 채권단에서 떠맡아가서 뭐 출자 전환하고 감자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살아나서 굉장히 좋은 그런 과정으로 간 전례가 있어요. 이 웅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이 SK 하이닉스처럼 뭐 한 번에 한 방이 있어서 확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요. 좀 분명히 요런 부분들을 부채가 자본으로 전입이 되면서 재무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본업에 대해서 조금만 좀 이렇게 잘 되다 보면 뭐 긍정적인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꼭 이 출자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얼마 있다가 감자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감자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을 조금 면밀하게 지켜보시다가 주가가 조금 진정이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정상으로 가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시간을 지켜보고
나중에는 뭐 감자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진행되고 요동치는 기간이 지나가면 그때는 좀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또 개선될 수 있는 흐름 중에 하나이나 또 감자가 추가적으로 단행될지 여부는 또 악재가 될 수 있기에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함께했습니다. 유리나 캐스터. 회생채권을 통해 재무구조가 또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여러분도 시장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나요? 유리나의 TMQ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자아자란과 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